네, 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중앙에 있는 이 큼지막한 이 스피커가 주인공입니다. 여기는 하이파이 클럽이고요. 하이파이 클럽은 저도 예전에 리뷰어로서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뜸했어요. 네, 저희 오디오월드 촬영하느라 바빠서 네, 오랜만에 왔는데 이 MBL 스피커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MBL 스피커는 저희가 예전에 몇 번 리뷰를 했었죠. MBL 그렇죠. 120, 126 이런 스피커를 얘기하면서 이 스피커에 대해서 음향적인 뭐 이런 그 설계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지향 영어로 하면 뭐 옴니 디렉셔널 그렇죠. 이런 스피커인데 그 전지향 스피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수평축에서 360도 방향으로 소리를 뿌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이내믹 드라이버나 뭐 리본이나 이런 것들과 완전히 다른 소리를 내주기 위해서 현장 음에 더 가까운 이런 그렇죠. 소리를 내준다. 뭐 이런 설계 철학 하에 만든 스피커입니다. 근데 저희가 기존에 리뷰했던 스피커는 MBL 120, 126 이거고 이거는 이제 플래그십 라인입니다. 그렇죠. 이 위로 올라가면 익스트림 버전 네. 그것만 있고 그거가 이제 차상위 플래그십이라고 하죠. 예, MBL의 1012 MK2라는 스피커입니다. 김편님, 이 스피커 보니까 MBL이 뭐 1970년대 후반에 시작해가지고 1980년대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스피커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스피커가 보니까 MBL은 그 모델명 이걸 바꾸지를 않고 계속 버전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 버전을 내놨더라고요. 그렇죠. A, B, C를 계속 붙여갖고. 예. 갖고 그 역사가 참 유서가 깊다. 깊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1979년에 예. 설립이 됐는데 그때 데뷔작이 이 101 시리즈의 전작이라 할 예. 100이었어요. 네. 100.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오리지널 101이 나왔고요. 네. 86년에. 예. 그 다음에 89년에 101A. 예. 그 다음에 1992년에 101B. 네. 1994년에 101C. 네. 1997년에 101D. 예.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갔고 2003년에 드디어 101E. 그러니까 알파벳 E입니다. 네. 그 다음에 2008년에 현행 모델인 1012 MK2 마크2가 나오게 네. 된 정말 이 외우기도 힘든 유서가 깊은 네. 그리고 MBL 이 무지향 스피커, 전지향 스피커, 라디알 스트랄러 중에서 가장 예. 역사가 오래된 네. 그런 어떤 시그니처 스피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연보 정리의 달인으로서의 능력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해외 인터뷰에서 제가 읽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원래 MBL 100이 처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100이 나온 다음에 그거를 지금 이제 수석 엔지니어 유리간 라이스가 어디 오디오 쇼에서 박람회에서 본 다음에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전자공학 그쪽 전공을 하고 졸업한 이후에 원서를 냈대요. 그래서 바로 취직이 됐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MBL 100을 있는 101을 손수 개발하게 되는. 그렇죠. 네. 그 유르겐 라이스 그 양반이 1982년에 입사를 해갖고 네. 지금까지 장기 근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 사람 뭐 독일 현지 공장에서도 인터뷰를 하고 그랬는데 네. 정말 천재형 엔지니어예요. 그리고 네. 레코딩 엔지니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음압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죠. 살벌하게 낮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제대로 울릴 수 있는 타사 브랜드 앰프가 없어갖고 네. 얘네가 1980년대부터 자사 프리앰프, 파워앰프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말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풀 시스템이 많은데 예. 이렇게 라디알 스트랄러를 울리는 그러니까 풀 시스템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 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조합이다. 네. 이상적인 조합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MBL에 대해서는 이제 뭐 무제한, 옴니디렉셔널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뭐 얘기할 거는 끝이 없어요, 사실. 네,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서 저희가 이제 요점만 정리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12 MK2 이 스피커고요. 스피커 이런 그 전지향 스피커들은 정말 현장의 그 오케스트라 이런 연주들 뭐 이런 것과 정말 비슷한 그런 사운드를 집안에서 들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런 목적이고요. 그 현장의 웅장한 스케일, 그 다음에 어떤 연주를 할 때 보면은 사실 앞에서만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뒤에서도 들리고. 예, 일반적인 근데 이 가정용 스피커로 나오는 것들은 전면 배풀에만 이제
유닛이 설치돼 그렇죠. 있고 넓어봤냐 이제 180도 정도 그 정도 방사되고 뒤쪽 옆으로 갈수록 이제 에너지가 감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현장의 그 연주음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360도로 소리를 뿌리는 그런 스피커를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개발된 스피커고요.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보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있는 NBL의 레퍼런스급 모델입니다. 일단은 이 스피커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기존에 리뷰했던 120이나 126에 비하면 일단은 사이즈가 겁나게 커졌습니다. 그렇죠. 겁나게 커졌고 트위터, 미드 베이스 그리고 밑에 이 부분은 우퍼가 보이진 않습니다. 우퍼가 안에 감춰져 있는데 무려 12인치 그렇죠. 우퍼가 내장돼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4웨이 4스피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요 기존에도 뭐 다른 NBL 스피커 설명하면서 저희가 이제 작동 원리나 이런 거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저희가 오늘은 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샘플. 그렇죠. 네. 샘플 조각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 트위터가 있고 여기 미드레인지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는 또 그 합쳐놓은 이런 샘플이 있는데 김 편님이 그렇죠. 설명해 이게 주시죠. 아까 들어봤더니 예. 상당히 무거운데요. 예. 지금 그러니까 NBL 120, 126에는 이것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양 사이드에 네. 다이내믹 우퍼가 있는 구조인데 네. 이 101이 되면은 우퍼, 미드 우퍼까지 그렇죠. 이 라디알 스트랄러 유닛을 쓴 예. 거죠. 거의 막 거의 호박만한 그렇죠. 수박만한. 예.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미드 레인지인데 예.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물렁물렁한 유닛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 예. 이게 그러니까 카본 재질인 거는 알았는데 그렇죠. 카본 이미지는 되게 이제 딱딱한 할 거라고 생각. 근데 이렇게 고무처럼 예. 물렁물렁할 줄은 처음 알았어요. 예. 탄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래야지 그 중역대를 잘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이게 딱딱하기만 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기 힘들었는데 그때 오늘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네. 이 고역 트위터도 역시 얘만큼은 아니지만 예. 탄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저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예. 말랑말랑하네요. 그렇죠. 요 조각이 이제 라멜라라는 조각인데 예. 여기 이제 카본 섬이고요. 24조각. 예. 제가 12개 조각.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 가장 큰 럭비공처럼 생긴 게 미드 우퍼인데 그러니까 저기 크로스오버 주파수를 말씀을 저기 안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얘네 지금 주파수 응답 특성은 24Hz에서 40kHz까지예요. 네. 그래갖고 지금 4웨이니까 세 군데서 크로스오버를 나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이내믹 우퍼 12인치 알루미늄 콘 우퍼가 담당하는 거는 105Hz 예. 밑에 예. 그리고 105Hz에서 600Hz까지는 이 럭비공처럼 생긴 라디알 스트랄러 예. 그 다음에 600Hz에서 3.5kHz까지는 저 미드레인지 그 다음에 3.5kHz부터 40kHz까지는 저 조그만 예. 트위터가 담당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5Hz 이상을 3개의 유닛의 라디알 스트랄러가 연주를 하는, 예. 들려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NBL 중에서도 가장 본격파 예. 무지향 스피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저번에 저희가 뭐 피해가 스피커도 리뷰하면서 보면은 하위 모델에서는 그 리본 트위터를 이제 고역 쪽만 담당하게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데 상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미드레인지까지 이제 리본이 침범해 들어오는 그렇죠. 그런 그 패턴을 보이잖아요. 얘도 이제 이게 상위 모델로 오니까 미드레인지를 넘어서 이제 미드베이스 105Hz면은 얘가 크로스오버가 105Hz니까 그 저역 상단 저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높은 저역. 높은 쪽. 저역. 예, 거기까지 이제 무제한 이 유닛으로 다 뒤덮는. 예, 그렇게 되고 이제 그 밑에 대역은 어차피 저역 쪽은 지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니까 그렇죠. 이제 전체가 완전히 전지향, 무제향으로 이렇게 사운드를 내주는 거의 이제 완성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상위 모델로 갈수록 자기네 그 기술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값은 올라가게 되죠. 예, 그렇죠. 이게 무지향, 이런 스피커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또 가격까지 이렇게 높게, 책정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특징, 가장 저는, 이런 NBL 스피커의 가장 강점이라고 그러면은, 일단
베이스 우퍼 외에는 캐비닛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인클로저가 없을 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장 좋은 인클로저는 인클로저가 없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클로저 박스형 스피커들의 박스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다이내믹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박스를 어차피 필요는 하지만 필요해서 쓰긴 하지만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역효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카본, 알루미늄 막 이렇게 비싼 소재로 만들면서 가격대가 천정부지로 높아지는데 얘는 아예 캐비닛이 없기 때문에 캐비닛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뭐 여러 가지 공진이라든가 내부 주파수 간섭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유닛에서 나오는 소리가 쭉쭉 뻗어나가는 거죠. 사방으로. 그렇습니까? 예. 왜곡이 없고 예. 자연에서는 나올 수 없는 소리. 네. 그죠. 그거를 인클로저가 지금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떤 이미지냐면은 피아노가 딱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데 네. 그 둘레를 인클로저로 싼 거예요. 앞에만 딱 띄고. 그렇죠. 앞에만 네, 띄워놓고. 그러면은 원래 피아노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듣는 일단 이론상으로는 그 거의 99% 스피커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 음악을 듣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정말 360도 방사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코나님이 말한 것처럼 네. 인클로저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이득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강점인 거는 뭐냐면은 어떤 지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연관된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그 지향성이 높은 제품들은 사실 스윗스팟이라고 그러죠. 아주 모든 악기들이 정 위치에서 딱 보이고 이미징이 펼쳐지고 중앙에 가수 같은 경우 중앙에 딱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지점, 좁은 지점에서만 그런 게 그 스테레오 이미징이 느껴질 때를 이제 스윗스팟이 좁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얘는 어디서 들어도 거의 음악 감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사운드로 들려요. 그러니까 막 그 음악을 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딱 정위치에 딱 앉아가지고 신경을 막 집중해서 이렇게 듣지 않아도 어느 위치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도 좋은, 평균적으로 훨씬 더 좋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강점이죠. 그러니까 그걸 달리 보면은 얘가 무지향이면 일반 스피커는 지향 스피커잖아요. 그렇죠. 어느 특정 부분을 집중해서 예. 에너지가 쏟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다른 데보다도 그 굴절되고 반사되는 에너지도 더 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더 왜곡된 음이 모여지기 때문에 아까 지금 코난이 말한 네. 스위트 스팟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가장 최적의 이미지와 최적의 에너지를 감상할 수 있는 그 청취 위치가. 네. 근데 얘는 360도로 에너지가 고루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스위트 스팟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세팅 측면에서도 보면은 토인 이런 것들의 영향을 별로 안 받죠. 그렇죠. 예, 이게 360도로 다 방사하기 때문에 모든 그 벽면에 얘는 공평한 그렇죠. 예, 그런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뒤에서 들어도 비슷해요, 다 소리가. 그렇죠. 예. 뒤에서 들어서 이상하면은 라디알 스트랄러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대신 이제 벽과의 거리, 스피커 사이의 거리, 뭐 뒷벽과의 거리, 뭐 이런 그렇죠. 부분의 영향은 그게 받습니다. 이제 가장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이제 2018년에 그 유르겐 라이스 씨 인터뷰를 할 때 예. 딱 그분이 얘기한 게 뒷벽 최소 거리가 80cm라고 그랬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만 확보가 되면은 이 라디얼 스트랄러 무지향 스피커의 어떤 그 음을 만끽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게 강조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녹음한 곡들을 이제 틀어드리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좀 체크해 나갈 텐데, 오늘은 기존에 저희가 MBL 스피커 리뷰할 때랑 좀 다르게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계속 소망해 왔던 순정 조합을, 예. 그렇죠. 뭐 여기에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앰프가 MBL 6010D 저희 채널에서 리뷰를 했었죠. 그렇죠. 예, 리뷰를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파워앰프는 MBL에서 뭐 이 컴포넌트 CDP든가 뭐 앰프라든가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어요. 밑에 뭐 코로나 라인업도 있고 요즘 카덴자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 라인업도 이제 있는데 9008A라는 모노블럭 이것도 레퍼런스급 그렇죠. 파워앰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해외 그 리뷰어들도 보니까 앱솔루트 사운드나 이런 데도 보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시리즈, 밑에 시리즈로 매칭하는 것도 괜찮지만 가능하면은 9008A가 최고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앰프가 신기한 게 그 위급 9011도 마찬가지지만 예, 스테레오 앰프로도 쓸 수 있어요. 한 대로. 예, 두 개로는 모노 앰프로도 쓸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 대를 동원하면 모노 바이앰핑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얘네 매뉴얼을 보면 모노 바이앰핑 연결법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네 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익스트림 매칭이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현재는 싱글 와이어링이고 예. 그다음에 모노 블럭이다. 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그 세팅에서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뒤에 보면은 로우, 미드, 하이 이쪽에 조금씩 음질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음향 그 특성을 조정할 수 있는 그 레버가 있죠. 예, 레버가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어떤 식으로 내부에서 이제 크로스오버를 뜯어놓은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커요. 이만하게 돼 있어서 그 안에 어떤 그런 것들 조정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재밌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예. 얘네 좀 크로스오버가 그 세 개 지점에서 예. 마이너스 24데시벨로 되게 급경사 슬로프를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려면은 네트워크 회로를 이루는 부품들이 더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살짝 건드려서 그렇게 각 대역의 어떤 에너지 밸런스라든지 공간감을 되게 네. 흥미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오늘은 MBL 순정조합 풀세트로 이제 음악을 들어보면서 몇 곡 녹음을 했는데요. 앰프와 스피커는 당연히 MBL이고 소스 기기는 그 MSB의 예. 이것도 상당한 하이엔드 DAC입니다. MSB의 레퍼런스 DAC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룬 코어, 룬으로 이제 저희가 조작하면서 들어봤는데 룬 코어는 뉴클리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처음 틀어드린 곡은 앨리스 사라우트의 쇼팽의 그 곡이죠. 에튜드 중에 한 곡 들어봤는데 저는 이 곡 딱 들어보니까 이 스피커의 특성이 굉장히 이 피아노 솔로곡 하나에서도 바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냥 어느 장소에 있어도 이 소리가 굉장히 그 명확하게 들리고 그렇다고 막 그 일반적인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사용한 스피커처럼 한 지점을 향해서 딱 지향하는 이런 사운드는 아니에요. 근데 넓은 공간에 굉장히 막 흩뿌리는 그런 사운드. 그렇죠. 예. 그리고 되게 초롱초롱한 뭐 별빛이 빛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예술의 전당에서 듣는 예. 그 피아노 연주음과 상당히 흡사하다 그렇게 느꼈고요. 예. 그리고 그게 결국 뭐냐면은 인클로저가 가뒀던 그 음의 손상이 있잖아요. 예. 배음을 갉아먹는다든지 네. 거기서 교란된 주파수가 원음을 또 없애고 상쇄시킬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이 음끝이 상당히 오래 가는 걸 느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갖고- 멀리 이렇게 퍼지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다가 딱 끊기거나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아주 예. 여리게 쫙 퍼져나가는 네.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느낌이 저는 갑자기 떠오르는 게
만약에 일반적인 스피커들이 그 유속이 빠른 어떤 계곡에서 쫙 내려오는 막 폭포수 같은 이런 거라면은 얘는 그냥 호수에서 물이 이렇게 널리 이렇게 퍼지는 좀 그런 느낌?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두 번째 곡, 녹음한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존 에버크롬비랑 뭐 레리 코렐 뭐 이런 사람들, 그 세 명이 모여서 연주한 곡인데 곡명이 좀 어려워서 예, 체스키에서 예전에 나왔던 앨범 중에서 한 곡 틀어드렸습니다. 이 기타 소리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아주 야금들 있잖아요. 이 굉장히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현장음과 재생음은 원래 이제 다른 분야긴 한데 비교해서 들어보면은 사실 현장에서 실제 콘서트홀에서 들어보면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이게 다이내믹 레인지 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다이내믹 이런 그러니까 스피커를 포함해서 오디오 시스템에서 역사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왔던 것들이 뭐냐면은 얼마나 큰 다이내믹 레인지를 집안에서 담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경주에 왔는데, 굉장히 여린 음들 있잖아요. 야금들이 되게 꾼적꾼적거리는 그런 느낌들. 예, 굉장히 좀 실체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곡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곡은 피아노 단독으로 연주해서 어떤 그렇죠. 공간감이라든지 그 어떤 악기의 윤곽이 선명하고 음이 골고루 분산된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이 곡은 여러 악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인위적인 소리잖아요. 좀 만든 소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어떤 분해능이라고 그럴까? 진짜 무대에서 이쪽 저쪽에서 펑, 이쪽 저쪽에서 또 펑 터지고 또 이게 또 가능한 게 고음이 역시 40kHz까지 뻗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kHz에서 대충 롤업되는 스피커였다면은 못 들었을 소리들이 여기서 그냥 막 이쪽에서 몽글몽글 막 피어오르는 게 이 곡에서는 정말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저 이 곡 오늘 들을 곡 준비하면서 집에서 이걸 듣다 왔거든요. 듣다 왔는데 집에서 이제 저는 라포트로 듣다가 왔는데 완전히 다른 음악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자, 그러면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세 번째 곡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들어보신 곡은 바흐의 토카타임 후가입니다. 이 곡은 저희가 좀 구경이 큰 대형 스피커들, 플레인즈급의 광대역 스피커들을 체크할 때 저희가 몇 번 틀어드렸었어요. 2X HD라는 레이블에서 발매한 그 건데, 인간이 만든 악기 중에서 가장 낮은 대역까지 가장 넓은 대역을 소화하는 파이프로 한 연주인데, 무제한 쪽 얘기할 때 그 저역 쪽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사실 이게 중고역 쪽만 대부분 이제 라멜라 요 무제한 유닛으로 재생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는데, 사실 중고역만 좋다고 해서 좋은 소리가 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역 쪽이 또 스피드나 그룹 딜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우위 쪽에 있는 이 무제한 유닛들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리고 MBL에서는 그런 그 뭐 페이지라든가 뭐 타이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오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개선된 버전이 이제 이 101E MK2인데, 들어보면은 저역이 이렇게 그 크기, 이 밑에 인클로저의 크기처럼 막 왕왕거리고 막 웅장하고 막 이런 저역은 아니에요. 저는 되게 근데 맑고 아주 자연스럽게 빠지는 저역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었던 그 예. 가두리형 우퍼와는 완전 다른 네네. 느낌이죠. 그거는 맞아요. 아까 그 코나님이 콸콸 내리는 어떤 계곡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나를 향해서, 청자를 향해서 확 에너지가 다가오는 그런 저역이었는데, 네. 얘는 물론 이제 12인치 그 우퍼가 네. 105Hz 이하를 담당을 하기는 하지만은 네. 이 가운데 이 라디알 스트랄로 우퍼가 그 어떤 매칭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중고역하고. 네. 그런 매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역 밸런스가 아주 기막히게 살아났다는 걸 처음 느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얘가 지금 4옴의 82dB. 그 엄청 극악의 그렇죠. 82dB이면은 극악의 조건이죠. 그렇죠. 예. 웬만한 앰프로는 네. 좀 힘든데, 지금 이 9008A가 8옴에서 440W고 4옴에서 840W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840W를 지금 쏟아주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인치 콘이라든지 이 지금 12개 라멜라로 이루어진 이 미드 우퍼, 네. 미드 우퍼 라디알 스트랄러를 좀 드라이빙 하니까 네. 이런 파이프 오르간의 초저역이 나오지 그렇죠. 않았나, 그렇게 좀 따져보면서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곡 정도 들어보면서 전체적인 뭐 설계나 뭐 여러 가지 뭐 기능들 이런 것들 알아보고 음질적인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물론 이게 순정 조합만이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히 이 MBL 앰프랑 조합했을 때 MBL이 추구하는 사운드가 뭔지 더 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 스피커가 워낙 일반 브랜드와는 가는 길이 다른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순정 조합보다 더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MBL 101E MK2 간만에 레퍼런스급 하이엔드 스피커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세상에 저희가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는 그런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활용하는 박스형 일반적인 스피커 이런 것도 있지만, 세상에 정말 다양한 스피커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이런 시도들이 음악에 좀 더 좀 자유를 부여해주지 않나. 이렇게 다양하게 스피커를 좀 접해보시길 바라고요. MBL 스피커도 기회 되시면 한번 꼭 청음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